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25학년도 수능 한국지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급 컷이 나왔죠? 4743입니다. 1등급 47, 2등급 43. 그래서 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은 어렵긴 했습니다. 하지만 3점짜리 한 문제 틀려도 1등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난스럽게 우리는 공부를 하시면 개념 확실히 공부하시고 기출까지 문제 다 푸시고 또 우리 사코 있잖아요. 메타랑 파이널까지 하면 무난하게 1등급은 나왔죠, 여러분들? 네, 여튼 자, 모든 문제 전문학 해설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웠던 문제, 그리고 이제 이 강의는 앞으로 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학생들이 주로 볼 것이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 부분 찝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위치와 영역이고요. 1번부터 약간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렸던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위성 영상이나 그다음에 위도경도 공간 정보를 통해서 독도라는 것, 마라도라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가 문제였다라는 거죠. 처음 평가원에 출제된 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많이 당황을 하셨을 건데요. 개념은 절대 교육과정 밖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한지 같은 경우는. 물론 세지 같은 경우는 세계 지리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이슈가 올해 특히나 25학년에 있었는데, 한국 지리는 절대 교육과정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배웠던 게 뭐가 있느냐 생각을 하면서 위도경도를 보면 우리나라 38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북위 39도 48분, 거의 40도 육박한다라는 거죠. 상당히 북쪽이라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이 독도 동경 131도 52분, 약 132도라면 가장 서쪽이 우리 이렇게 외웠었죠. 124에서 132가 우리나라 서쪽과 동쪽 끝이다. 그래서 엄청 서쪽에 위치하고 북한에 위치한 섬 뭐가 있을까? 처음 나왔습니다만 교육과정상 개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라면 이게 극서지역인 비단섬이구나 라는 걸 체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6학년도 수능을 공부할 때도 그 어떤 문제에서도, 시중의 문제에서 이 비단섬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하진 않았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백령도 출제한다거나 아니면 작년에 과거도 전라도 지역의 섬이라든지 이런 걸 출제했는데, 그걸 단순히 문제를 외우기보다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 주제의 핵심이 바로 뭐죠?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이란 말입니다. 공간 정보, 가장 극서, 가장 극동, 가장 극남, 가장 극북의 대략적인 위도경도 또 외워야 될 건 딱딱 외워주시면 문제 풀린다라는 거죠. 이 작은 차이가 등급을 결정 지어버립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네, 좋고요. 자, 나머지 특별히 설명할 게 없죠. 이것도 쉬운 문제고 이것도 딱히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5번 문제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 25학년도 수능이 한지든 세지든 조금은 좀 과하게 출제하지 않았나라는 면이 바로 이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도 기존의 기출에서 출제되지 않았고 교육과정상 그렇게 의미가 없는 지역인 사천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5번을 접근하는 방법은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되어서 사천시가 되었고, 항공부품, 한국항공우주산업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요걸 푸는 방법은 물론 이건 선생님 강의 때 선생님 고향이 진주이다 보니까 진주 남쪽 여기가 사천이다라는 게 교재도 나와 있고 개념 때 설명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할 거고요. 그래, 그게 아니면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응답하라 1994라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나온 드라마가 있는데, 이 1994 설명하면서 도농통합 시에 반대한다라고 해서 이 94년에 이 삼천포로 갔던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이게 사랑이 또 싹트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단 말이죠. 즉 도농통합 시의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지역이고, 95년도 도농통합 시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튼 요게 사천시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한지 이제 26학년 수능을 준비할 때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의 특징을 정리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런 문제가 출제됐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만약 여러분들 이 문제 틀렸더라도 나머지 개념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모든 지역의 특징을 외우지 않더라도 1등급 나오잖아요. 몇 점이에요? 3점짜리 딱 47, 1등급 컷이 되네요. 그래서 물론 이건 개개인마다 다르니까요. 시간이 많다면 우리나라 전역의 시군별 특징을 공부하고 암기하는 게 안전은 하죠. 하지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항상. 우리 롤 할 때도 어떤 챔피언을 선택할까? 어떤 공격을 어떤 코어를 갈까? 선택하는데 선택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공부 시간에 좀 여력 있는 그 점수 잘 나와서 이 사탐의 시간을 쓸 여력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지 같은 경우 모든 지역 다 외우시고 특징 정리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1등 급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다른 친구들 모른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천시 사는 친구들은 알겠죠. 경남 친구들은 문제를 풀었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슈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평가를 내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요건 좀 사과해요. 해야죠. 여튼 그랬던 여러분들이 곤란을 겪었던 문제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이 일반적으로 다 풀 수 있었던 문제죠. 이제 8번도 이제 지역지리. 그래 이런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상 기존 기출에서 많이 다루던 지역들을 출제합니다. A가 인천이죠. 그리고 관광특구로 지정된 차이나타운의 짜장면 먹기 유명하죠. 월미도에 우리 스카이 뭐 이것도 있고 바이킹도 있고 바로 그런 인천에 대한 옳은 설명이었고 2번 동계올림픽 개최된 경기장의 스케이트 타기는 비인 수원이 아니라 강릉이 되겠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화성의 성곽길 수원 화성이 되고요. 자, 요것도 좀 이슈가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한다면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리 과목이기 때문에 지리 교육 과정과 관련된 세계 문화유산이 출제가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집촌, 동족촌, 대표적인 동족촌이 있는 안동과 경주가 지금까지 출제됐었는데 이 수원이 특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뭐 수원이라는 곳이 한지 교육과정상 워낙 유명한 곳이잖아요. 광역시 울산보다 인구가 많은 7등 도시이고 특례시이고 경기도 인구 1등, 경기도청 소재지이고 IT 제조업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수원을 정리하면서 화성을 정리했던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다 외워야 하나요? 그렇지는 절대 않다라는 것이죠. 선생님 5번처럼 사천시처럼 나오면 어떡해요? 그럴 땐 다 틀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얘들아. 선택의 영역이야. 아니 시간 여유가 있어. 나는 암기 한 번 보면 쌤 다 기억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다 외우면 되지.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왜 너가 틀리면 다 틀려. 등급컷 사실로 나오잖아. 걱정하지 말라. 오케이. 자, 그다음 폐강을 활용한 석탄 박물관에서 갱도 견학하기는 바로 태백인 거죠. 경기도의 태백, 충청남도의 보령, 경상북도의 문경 많이 공부했던 것이고요. 도자 박물관에서 도자기 만들기 체험하기 평택, 안성, 이천 여주에 대한 설명 C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요. 네, 공업 문제가 되고요. 내 지역군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서점 꼼꼼하게 기타 운송 장비 정말 오랜만에 출제된 조선이고요. 비금속 광물 제품 이것도 정말 오랜만에 레어한 문제죠. 레어한 문제. 비금속 광물 제품 시멘트 공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자동차,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을 IT라고 합니다. 자, 가나다라가 지도에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문제를 맞출 수 있지만 이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등장한 조선업 볼까요? 조선업은 거제에서 발달했죠. 따라서 라에서 발달해 있는 D가 바로 뭐다? 네, 조선 기타 운송 장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 볼까요? 화성, 평택, IT와 자동차죠. 따라서 가 IT와 자동차 둘 다 발달한 지역은 시든 군이든 도든 상관없이 우리나라 가장 잘 나가는 게 어디요? 삼성전자 반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지역 내에서는 IT가 1등, 자동차가 2등이라는 거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다음 나를 봅시다. 나는 어디입니까? 네, 강원 남부 지역 시멘트 공업이 발달한 삼척이랑 동해 아닙니까? C가 바로 뭐 시멘트 공업 비금속이 되는 것이고요. 자, 다는요. 여기가 경상북도의 혁신도시인 김천. 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가 구미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마지막 파이널에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우 모양 선생님 문경, 그다음에 상주, 김천, 구미. 그지? 그래서 문상, 김천, 맛있구미. 문화상품권으로 김밥천국, 맛있구미에서 문상, 김천, 구미 이렇게 외웠던 지역이 출제됐습니다. 뭐 이게 이렇게 외우지 않더라도 구미는 워낙 유명한 지역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구미,
김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미에서 발달한 A가 바로 뭐다? IT다. 요걸 통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업도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었더라도 우리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가나다라가 지도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즉 가나다라는 이걸 딱 삭제해버리고 지도에 음영으로 표시한 네 지역군 중 하나임 해도 맞출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1번입니다. D는 조선은 전국에서 영남권이 출하액 비율이 1등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그래서 권역으로 하면 6대 제조업 중에 IT 말고는 다 영남권이 1등이에요. 특히나 조선, 기타 운송 장비는 영남권이 압도적인 1등이고요. 2번 A는 IT는 B 자동차보다 생산된 A는 B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을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요것도 IT는 자동차에서가 아니라 자동차는 IT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을 주요 재료로 이용한다. 우리 최근에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 이슈가 있으면서 반도체가 정말 많이 이용이 되지요. 그래서 이게 올해 수능 완성이 처음 등장한 선지였고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아 그해 나온 연계교재 중에서 특별한 선지들 있죠. 특별한 자료들 있죠.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반영해서 파이널 강의에 언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할 때도 파이널까지 꼭 들으셔야 돼요. 물론 수특과 수한 연계교재를 다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문제를 풀면 더 좋지. 근데 또 풀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다 풀었다 해도 선지를 꼼꼼하게 우리는 맞춘 거, 틀린 거, 뭐 틀린 선지 정도는 확인하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걸 대비해서 그런 걸 반영해 선생님이 수특을 반영해서 메타 교재를 쓰고 3코어 그다음에 수완을 반영을 해서 마지막 4코어 파이널 모의고사를 만드니까 26학년 수능을 대비할 때는 이 4코어까지 파이널까지 꼭 띄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요 선지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율은 자동차가 높죠. 시멘트 뭐 높겠습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D조선은 IT보다 전국 종사 수는 IT가 제일 많죠. 그 다음 자동차가 되고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호남권 내에서 출하액 가장 많은 것은요. 여수가 이 호남권에서 시군별 출하액이 1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석유화학공업이에요. 석유공업이에요. 하지만 A, B, C, D 중에서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남권 내에서 출하액 가장 많은 것은 뭐가 된다? A, B, C, D 중에 자동차가 된다. 옳은 설명이라는 거죠. 왜? 자동차 어디? 광주에 발달했으니까요. 또 자동차는 뭐? 다른 중화공업에 비해서 분산해서 분포하니까. 그게 전라북도에도 있고 전역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다라는 건. 자, 10번 높새바람이나 일반적인 문제고요. 딱히 설명할 필요 없이 기본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11번 역시요. 여러분 질문할 게 없죠.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도 꽤 어려웠죠. 하지만 뭐 아까 그 사천시처럼 암기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닌 개념을 공부를 하고 매보 기출 통해서 지금까지 평가한 기출 문제로 기후 지역차에 대한 연습을 잘 했던 친구라면 또 4코어까지 파이널까지 뛰었던 친구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볼게요. 자, 꼼꼼히 잘 들어보세요. 이제 26학년 수능을 준비한 친구들도 개념에서 선생님이 북내서 공식이라는 게 있고 5+2 공식이라는 게 있걸랑요. 요거를 설명한 걸 이해하고 외우고 기출문제로 반복 연습을 하고 요거 과정을 거치면 이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 시기는 1월과 8월 중에 하나다. 오케이. 차이값을 묻고 있습니다. 기후값 차이는 각 지역의 기후값에서 대전 뜬금포로 이 성신당의 도시, 노잼의 도시 대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값이 대전의 기후를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기준점일 뿐이다 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기후값 차이가 양해값인 C라는 것은 나 시기가 언젠지 모르지만 대전보다 1.5도 따뜻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A, B, D에 비해서 제일 따뜻한 애 나시기 요거만 알면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나시기 A는 대전보다 춥다, -2도 춥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내 지역 중에서 제일 추운 곳이 A네 라는 것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가봅시다. 자, 여기는 서울이고요. 안동이고요. 서울은 여름 강수 비율이 1등인 서울, 홍천, 춘천 지역 중에 하나죠.
안동은요, 연 강수량 9티어 제일 적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장수는 너무 중요한 거죠. 소백산맥자락의 위치에서 해발고도 높아서 최나늘이 23도인 것이고요. 강수량도 많은 3티어 지역입니다. 그 다음 여기 지역이 산청이라는 곳인데 지금까지 평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학년도 개념부터는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학년도 개념까지 들었을 때는 이 부분을 기후를 산청, 기온 강수량 무슨 의미가 있니?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했다라는 거죠. 자, 나시기 평균 기온 차이 여기 교육강선 개념이 있죠. 우리나라의 지역 간의 기온 차이는 여름이 클까 겨울이 클까 생각해 보는 거야. 네, 겨울이 큽니다. 여름 다 더워요. 서울도 덥고 제주도 덥고 하지만 겨울은요. 서울은 춥고 제주도는 훨씬 따뜻해요. 즉 지역 간의 기온 차이 큰 것은 겨울이다라는 것이고 자 보자고요. C는 대전보다 1.5도 따뜻해. A는 마이너스 2도. 즉 3.5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3.5도랑 꽤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름 기온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어. 0점 몇 도 차이야. 0점 몇 도 차이. 기온 차이 거의 안 나. 제주도가 없잖아. 가장 남쪽인. 그래서 나시기가 1월이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이게 조금 애매하면 강수량 차이 보겠습니다. 강수량 차이는 제일 많은 C가 플러스 한 70대고요. 그다음 D가 한 80대입니다. 한 150 차이가 나요. 그럼 이게 1월일까 8월일까? 8월이다 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의 1월 강수량은 매우 적습니다. 어딜 제외하고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울릉도의 겨울 12월, 1월, 2월 세 달의 강수량이 200이 넘어가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설질할지라도 100 언저리 지역이에요. 근데 한 달의 강수량이 150 차이 난다고? 겨울이지 않지. 우리나라 눈 많이 안 와. 눈 별로 안 와. 서울 같은 게 눈 좀 오고. 그래도 그 강수량 자체가 많진 않고 따뜻한 이 남쪽 나라 같은 경우는 눈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특히 경북 같은 경우는 눈 정말 적게 오고요. 즉 겨울 강수량 차이는 매우 적다라는 것이 교육과정상 중요한 내용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상 기후 지역차의 핵심은 기온 내의 지역차 같은 경우는 여름보다 겨울이 뚜렷하다, 크다. 강수량 같은 경우는 겨울 강수량은 독인 개개인이야. 별 차이가 없어. 여름 강수량 차이 크고 다만 울릉도가 나올 시 울릉도는 우리나라의 남아 울릉도를 제외한 지역은 겨울 강수량이 적은데 울릉도만 워낙 많다 보니까 울릉도가 나와 있다면 겨울 강수량 차이가 클 수가 있다. 하지만 지도에 울릉도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건 뭐다? 네, 여름 강수량이다 라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A, B, C, D를 해석을 해봅시다. 자, 1월에 겨울에 제일 추운 곳은 어디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장수입니다. 왜요?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요. 소백산맥 자락에 위치하니까요. A 이고요. 그럼 겨울에 제일 따뜻한 곳은 C는 어디일까요? 남쪽 나라죠. 네, 산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B와 D는요,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요? 차이가 작게 나는 걸로 고민할 필요 없죠. 서울과 안동의 기온 차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강수량 가는 거죠. 뭐? 8월의 강수량, 여름의 강수량,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수가 집중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름 강수량이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연 강수량이 많다라는 것이죠. 연 강수량 몇 티어? 9티어. 제일 남한에서 적은 곳 중에 하나. 따라서 여름 강수량이 제일 적은 D가 안동이 되는 것이고요. 서울이 B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쉽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고2나 내신으로만 한지를 공부한 친구들은 학교 시험에는 이렇게 어려운 기후 지역차 문제 나오진 않죠. 수능에는 이 정도까지 수준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모든 지역에 뭐 산청, 가보지 않은 산청, 산나물 축제하는 이런 산청의 기온과 강수량을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위치한 곳의 특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고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장수라든지 뭐 안동이라든지 울릉도라든지 대관령이라든지 강릉, 제주, 서귀포라든지 이런 선생님이 암기를 시키는 지역을 기준으로 문제 풀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후 지역차에서 우리나라 기후의 지역 간의 차이는 겨울 기온이 여름 기온보다 크다. 여름 강수량과 겨울 강수량 비교했을 때는 여름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 겨울 강수량의 차이도 클 수 있어. 어디가 들어가면? 울릉도가 들어가면. 하지만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겨울 강수량은 별 차이가 없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요런 식의 교육과정상 개념을 이해했다면 문제 분명 풀리는 것입니다. 그 사천시가 제일 어려웠어요. 하지만 선택의 문제다, 얘들아. 자, 1번입니다. C는 대전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네, 따뜻한 남쪽 나라죠. 겨울이 따뜻하니까 연교차가 작다가 되는 것이고요. A는 B보다 가시기 먼제지 헷갈린가 딱 적어버리는 거야. 8월에 평균 기온이 높다. 아니죠. 해발고도 높으니까 우린 외웠습니다. 장수의 최나노는 몇 도다? 장수. 농구선수로 가장 장수한 사람은 마이클 조던의 백넘버 에어조던 23 해서 23도 외웠잖아요. 외우게 됩니다. 외우기 시킬게요. 최나늘 기온 외우는 거 딱 3개 되거든요. 대관령 19금, 태백 21도, 장수 23도 3개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평균 기온이 A가 더 낮다. 최나널. C는 A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아니다. 겨울 강수량 요 자료로 해석해도 되고 개념으로 알 수가 있죠. 여기도 북서풍이 불 때 다설지가 소백산맥 서쪽 자락 장수이기 때문에 틀렸다. A와 D의 위도 차이는 B와 C의 위도 차이보다 더 작다. A, B, C, D 중 평균 열대일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이 네 지역 중에서는 서울이다. 왜? 대도시니까. 요게 구평에 나왔죠. 다만 구평에서는 서울보다 열대일수 많은 곳은 즉 개념적으로 우리나라의 남한에서 열대야 일수가 제일 많은 곳은 뭐냐? 열대가 바로 뭐죠? 여름에 밤에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남쪽이면서 섬지역, 밤에 냉각이 덜 돼야 되니까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따라서 제주도 지역이 열대일수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대도시는 인공열 발생 때문에 열대야 발생수가 많고요. 나머지 대도시가 없습니다. 제주도도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입니다. 해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선지 구평을 반영하면서 약간 구평을 달달달 잘못 문제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열대일수 제주도야? 그럼 남쪽이네. 산청 해버리면 틀린다라는 거죠. 오케이, 명심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 커리큘럼대로만 공부하시면 무조건 나옵니다. 1등급. 이거 할 필요 없고요. 일반적인 내용. 네, 15번 요런 형태의 지역지리 문제 유형이 올해 출제가 6평, 9평에 되었고 이제 올해 수능에 요게 되었죠. 그래서 26학년 수능을 준비할 때도 요런 유형의 문제 접근하는 거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국토종합개발계획이고요. 2차와 4차 중에 하나입니다. 잘 출제가 안 됐던 2차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25학년 수능을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서 문제만 푸는 친구들은 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개념 공부에 소홀히 한 친구들. 왜? 기존 문제에서는 잘 언급하지 않는 산청, 절대로 언급하지 않았던 사천, 잘 언급하지 않는 비단섬 이런 게 출제돼 버렸기 때문에 개념을 공부를 소홀히 하고 문제만 풀었던 친구들은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개념 공부가 확실히 되는 친구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죠. 네, 경제성장과 지역 간 균형개발 조화를 꿈꾼다. 균형개발의 4차 하면 이게 그냥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균형개발의 조화를 꿈꾼다라는 거야. 또 뭐야? 끝까지 국어 해석을 잘해야지. 균형 개발만 꿈꿔? 아니야. 두 갈씩 아니니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경제 성장 놓치지 않을 거예요. 1차 때 경제 성장이잖아요. 그 사회 간접 자본 투자하잖아. 이거를 놓치지 않을 거야. 지역 격차 발생했지만 균형 개발 좋아.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이 좋아. 둘의 개발의 공통적인 특징을 나타낸 걸 뭐라고 해? 광역버스 말고, 광역 어그로 말고, 광역 개발 2차다. 요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설렁설렁 푸는 친구들, 균형 개발 4차하고 바로 풀어버리면 틀려버린다는 거죠. 4차니까 2차겠지. 이딴 식으로 풀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명확한 개념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선생님 가르쳤던 친구는 아닌데 하여튼 이런 어떤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잘못돼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25학년 수능한 지 정말 많은 문제를 틀리더라고요. 분명 사설 모의고사도 하나밖에 안 틀린 친구인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다고. 개념 공부를 소홀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2차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4차인 거죠. 통합국토, 그치? 다 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럼 가와 가가 2차, 나가 4차가 되고요. 자, A에 들어갈 것은 둘 다 yes, yes입니다. 경부고속국도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요거는 1차에 대한 설명. 그럼 아니요니까 D에 들어가야겠죠. 기억이 D. D가 기억. 이전 계획 시기보다 전국의 수도권이 차지한 인구비율은
점점 증가하죠. 따라서 니은은 둘 다 옳은 설명인 A가 되는 것.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최초로 제정됐다. 이것도 잘 나오지 않는 선지나 개념 교재 그대로 나와 있죠.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2차 때부터 시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에만 해당하는 B.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을 의미하죠. 4차 때이죠. 2012년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따라서 리을은 나에만 해당하는 C. 그러면 A, B, C D로 되어 있으니까 A, B, C, D. 니디리기 해서 답이 2번 이렇게 풀어주신다는 거죠. 정말 좋은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소리 읽거나 문제만 풀고 개념 공부를 약하게 한 친구들은 틀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됩니다. 네, 우리 26학년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풀지 맙시다. 자, 나머지 문제는 특별한 거 없는데 자, 16번 자료 해석인가 풀어볼게요. 자, 내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고요. 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입니다. 항상 자료 해석은 오픈되어 있는 오픈 소스부터 갑니다. 충북부터 가자고요. 충북에는 A가 제일 많아. 충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충주맨이 있지. 충주 인구는 20만이지만 충주맨의 구독자는 70만. 말도 안 되는 구독자를 보유한 충주. 남한강의 대표적인 수력 발전 있는 곳. 충북은 수력이야 라고 해서 A가 수력해버리면 또 틀린다라는 것이죠. 왜요? 충북 나머지 지역을 봐셔야겠죠. 전체적으로 신재생에서 1등은 태양광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A가 태양광이 되고 충북에서 발달한 C가 수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죠. 또 선생님 푸는 방법 알려드렸죠. 조력이 있다면 조력이 나온다면 조력부터 조져라. 조력은 우리나라 한 군데 경기도밖에 없어. 내 지역 중에서 한 군데에만 있는 D가 조력. 따라서 다가 내 경기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전라남도와 제주도가 되는 것인데요. 둘 다 가와 나는 태양광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1등 태양광이니까 신재생 중에서. 따라서 신재생 중에서 태양광이 1등이고 그 태양광의 비율이 더 높은 나가 전라남도다 라는 것. 그치? 가가 제주다 라는 것. 또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죠. 또 풍력은 어디에서 적게 합니까? 어디에서 많이 하죠? 바람이 세게 부는 섬 지역이나 산지 지역에서 많이 합니다. 따라서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도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안 하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경기도에서는 잘 하지 않아요. 또 중요한 자료 해석이 로직이었잖아요. 왜? 바람갭이 거대하게 돌아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니? 따라서 경기도에서 거의 적게 하는 B가 풍력입니다. 그럼 풍력을 많이 하는 비율이 높은 가가 제주도입니다. 이렇게도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렇게 자료 해석이 중요했지 선지에서는 딱히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네, 17번 특별한 거 없었고요. 그 다음 18번 문제. 또 빠짐없이 인구 변화, 단위가 없지요. 상대값 변화 문제를 6평에 이어서 출제를 했고요. 최근에 계속 나오는 것이니까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문제 푸는 방법 바로 뭡니까? 2000년대 특정 시기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찾아보자고요. 2000년 인구 제일 많이 증가했어? 네, 2기 신도시 현재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시 용인이 되겠죠. 가. 자, 그 다음 이제 고향을 찾아볼까요? 고향 역시 특례시입니다. 하지만 고향은 2000년대 인구가 증가하긴 합니다만 몇 년대 인구가 많이 증가하죠? 1기 신도시잖아요. 따라서 90년대 인구 증가율이 겁나 높은 것이 바로 고향이다 라는 것. 자, 그럼 이제 나다라를 볼게. 나다라 중에서 특이한 것은 나가 됩니다. 라는요. 2000년 이후 인구 증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0년부터 보면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뭐야? 정선. 인구 증가할 이유가 없으니까. 오케이? 고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90년대 이슈, 1기 신도시 이슈로 90년대 인구 증가 높아. 그다음 여기는 레고랜드가 있는 춘천, 강원도 총소재지, 수도권 전철 연결돼 있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하지만 그 증가폭이 크지는 않을 거야. 그럼 나와 나중에 어딜까?를 가지고 요거 2000년대 이후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향은 어떤 이슈가 있다고요? 1기 신도시 90년대 인구 증가율 높아. 즉 나와 나는 2000년대 이후로 접근하지 말고 뭐로 접근하자? 90년대 변화로 접근하자고요. 다에 비해서 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죠. 증가율이 높죠. 따라서 90년대 1기 신도시 이슈가 있는 고향, 다가 춘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자, 1번입니다. 나는 가보다 인구 1도 높다. 자, 둘 다 특례시입니다. 인구는 용인이 고향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 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조금 더 많거든요. 근데 면적은요, 용인이 훨씬 넓죠. 따라서 나는 가보다 인구 1도 높다. 답은 1번 선지별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18번 문제 최근 한 3년 동안 평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제 유형 자료 유형입니다만 25학년 수능에서는 딱히 어렵진 않았다라는 거죠. 선지별도 쉬웠고.
자, 나머지 다 알아. 지역 내 농가 비율은 일반적으로 촌지역에서 높죠. 춘천은요, 강원도에서 인구 2등 도시입니다. 원주에서 2등 도시예요. 따라 도시 지역이니까 농가 인구 비율은 라가 더 높아야 되지. 가와나인 수도권 2기 신도시, 용인은 맞지만 고향은 1기 신도시다. 라는 것. 가나다랑 모두 수도권 전체로 연결되어 있다. 라가 연결되어 있지 않죠. 가와다 뭐 할 거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 26학년 수능을 준비할 때도 연습 많이 할 겁니다. 개념 때부터 기출, 메타, 파이널, 사코 내내 할 거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오케이? 정말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자,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죠. 농업도 매우 쉽게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농업에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제 26학년 수능을 준비한 친구들이 의아할 수 있는 게 바로 가 내용입니다. 참외. 선생님도 참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 여름 참외 먹을 때 그 안에 씨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유튜브 보니까 요즘 모든 세상의 지식은 유튜브 쇼츠로 배우잖아. 그 안에 씨를 먹으면 배탈이 잘 난대.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긁어내고 먹어야 된대요. 근데 그 안에 게 맛있더라고. 이 습관이 무서워서 그런지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다 그 안에를 갖다 다 먹다 보니까 여튼 여러분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네요. 여튼 이 참외, 성주 참외가 유명하긴 해. 하지만 뭐 농산물 그 도매시장이나 뭐 어머니들은 아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교육 과정상에 큰 지도에서 나오긴 해 자료에서. 근데 이걸 외운다? 아까 말했던 사천시와 비슷한 이슈입니다. 선택의 영역이에요. 외우면 좋지. 근데 이것까지 외울 필요 없다라는 겨. 몰라. 그럼 해보자 그래도. 나 카르스 지형 네 마늘 재배 너무나 유명한 단양이지요. 그지? 그럼 선생님 두 개는 어떻게 합니까? 주사위 굴릴까요? 샤프 굴릴까요? 수능 샤프 굴릴까요? 안 돼, 안 굴러가. 이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전북 김제잖아요. 김제는 우리나라 논농사의 아이코닉한 지역입니다. 거의 뭐 논농사의 현메타로는 그 우리 아파트 로제급 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리적 표시제, 지평선 축제, 쌀농사. 이니까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참여를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가 여기다. 여기가 성주라는 거 몰라도 돼요. 그럼 남아있는 A는 김제다. 김제에 대한 설명 딱 풀어보시면 되죠. 알겠어요? 요것도 아까 5번 문제 같은 사천시 이슈입니다. 외우면 좋지. 나중에 근데 우리가 뭐 그거 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또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25학년 수능을 전체적으로 문제 설명 끝났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사천시를 도저히 맞출 수 없었다면 한 문제 틀려라. 그래도 1등급 나온다. 1등급은 보장하게끔 평가원 출제를 합니다. 아무리 평가원이 미쳐버려도. 하지만 단 수능을 공부할 때 문제풀이로 개념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중학교 내신, 고등학교 내신도 그렇지만 일부 내용이 적은 것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 졸다가 시험 기간이야. 문제. 이거 족보 문제래. 수능 같은 경우 이게 그 유명한 대치동의 파이널 모의고사래. 안 나와요. 그렇게 공부하면요 1등급 받을 수 없게끔 출제한다는 거죠. 즉 수능이 올해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내신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신화 그러니까 이 내신화가 아니라 교육 과정에 정말 충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육 과정상 열심히 개념 공부를 제대로 했던 친구들이라면 1등급 나올 수 있게끔. 하지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아까 그 사천시라든지 세지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이 순수입 2등이라는 거, 교육과정에 나와 있지 않는 거 이런 걸 출제를 해서 한 문제 틀려도 1등 맞출 수 있게끔 출제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몰랐죠? 내신 공부도 여러분들 문제 막 풀면서 족보 풀면서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신에서 100점 만점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뭐예요 여러분들? 알잖아! 학교 선생님 수업 잘 듣는 것입니다. 수업에 빠진 내용, 수업에서 벗어난 내용 출제하지 않거든요. 나도 학교 선생님이 했단 말이야. 진짜 공부 잘하는 전교 1등들은 물론 요즘 전교 1등의 의미는 퇴색되었지만 크게 구분하지 않지만 어떻게 공부합니까? 대치동 학원 다니면서 족보 문제 풀고 이렇게 해서 전교 1등 돼요? 아니야. 걔들은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이야. 한 전교 한 10등 내외야. 한 전교 1등 진정한 전교 1등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래요.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교과서 열심히 파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해 수능이 출제가 되었다. 아는 겁니다. 안지든 세지든. 그래서 이제 우리 26학년 수능을 준비한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개념 공부를 정말 밀도 있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개념 강의, 인강의를 한다면 겨울에 시익 듣고 시익 끝나는 걸로 생각하십니다만 그렇게 공부해서 안 된다는 거죠. 개념 강의를 쭉 연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셔야지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 커리큘럼 2026학년도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도 찍었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서 아, 내가 올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26학년도 수능 혹은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틀을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 있는 친구들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십시오. 선생님이 자세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